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 문제. 지구의 온도가 점차 올라감에 따라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결책 모색을 위해 각국에서는 탄소 절감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소에너지인데요.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지만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기술 개발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죠.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탈탄소 시대로 전환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수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김사순 대표님과 함께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사실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빈국에 속할 수 있잖아요. 강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수소 에너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8세기 산업혁명은 석탄과 석유에 의한 에너지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년 이상 인류의 삶을 지배해온 이러한 화석연료는 대부분 매장 에너지로서 지정학적으로 지구상의 특정 지역과 국가에만 채굴할 수 있는 불평등한 자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소는 우주물질의 75%를 차지할 만큼 보편적인 물질이고 지구상에도 물과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수소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어서 화석연료와 달리 좋은 기술만 있다면 우리도 자원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한 조사에 따르면 2050년 기준으로 해서 이 수소 에너지의 시장 규모가 3,0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소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네, 말씀하신 205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이 목표로 정한 중요한 해이기도 한데요. 2050년이 되면 세계 에너지 시장의 10% 이상을 수소 에너지가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1월 제정된 수소법에 근거하여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연료전지나 수소승용차와 같은 일부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소재나 부품, 플랜트 등 수소경제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소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또한 석유 산업과 같이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연관 효과가 매우 큰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수소에너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분야가 아무래도 이 모빌리티 분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유용한 에너지 자원임에도 아주 명확하게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요. 네, 수소는 우리가 생활하는 조건의 압력과 온도에서는 밀도가 매우 낮아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소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략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력 용기를 사용해서 압축 가스 수소가 있는데 이미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수소 승용차와 수소 튜브 트레일러 등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생소하지만 수소를 영하 253도씨에서 액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 대기압 대비 800배가량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압축 수소 용기와 비교해서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만든 암모니아를 통해 수소를 선박 등으로 이송하고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 수소 활용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 각각 장단점이 정말 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용처의 상황에 따라서 이용 방법이 달라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3가지 방법 중에 사용 용도라든가 경제성 그리고 기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압축 수소는 액화수소에 비해서 장기 저장과 같은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는 우월하지만 장거리 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양의 수소를 저장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소 모빌리티의 경우 향후 버스, 트럭과 같은 상용차 그리고 트램, 열차와 같이 무겁고 멀리 가는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빌리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수소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액화수소는 대기압 혹은 저압 상태로 보관이 가능한 특성 때문에 수소 용기의 무게에 대비해서 많은 수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요. 또 별도의 생산과 운송,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액화수소의 대량 생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최근에 수소 광역버스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액화 수소 인프라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소 버스가 1000대 육박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공급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세 번째 방법인 암모니아는 세계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료도 암모니아를 통해서 생산을 하죠. 이러한 암모니아는 수소의 저장과 운송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온 분야입니다. 다만 암모니아의 최종 소비를 위해서는 수소로 전환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제 많이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암모니아의 냉열을 활용해서 수소를 액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액화뿐 아니라 고압수소로 제조 시에도 20%가량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에 수소의 단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차량뿐만이 아니라 철도 같은 장거리 운송 수단에도 적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철도 분야는 그 액화수소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빌리티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철도의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이 많고 또 운행 시간과 노선이 일정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액화수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 시간의 수소 기화 문제를 예측 프로그램에 맞춰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종착지 터미널에 한두 개의 충전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연료 충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저희가 액화수소 기관차에 적용될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액화수소를 사용하기 위한 세부 법령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산업부의 특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공항에서도 버스 차고지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하죠. 현재는 수소버스의 차고지지만 추후에 수소 항공기에 충전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수소 항공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항공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탈탄소 요구가 매우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새로운 항공기 개발과 함께 기존 항공기의 연료 추진 시스템만 개조해서 적용하는 방식도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에어택시와 같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부문에도 액화수소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어택시 스타트업은 액화수소를 연료로 840km를 실제 비행하는 데 최근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2025년부터 상용 여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저희도 오래전부터 액화수소 드론을 개발해왔지만 국내 규제 문제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드론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항공기와 AAM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이번 달 저희들이 이제 방위사업청에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드론뿐 아니라 항공, 해상, 우주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 성능의 범용 액화수소 플랫폼 기술로 진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소 경제 시대 서막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기후위기나 친환경, 수소 경제와 같은 주제는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일부 환경론자나 일부 지식인의 가치나 철학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셨듯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 문제는 단순한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완벽한 에너지는 지구상에 없다고 봅니다. 수소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에너지이지만 궁극적으로 지구와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속도감 있게 다가올 세계 수소 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과 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